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 좀 궁금해요. 근황이 네. 언제부터의 근황을 얘기하시는 거냐 싶으면은 일단 6월 1일 날 네. 대패를 했지만 그날 새벽에 예. 그 경기도 김동연 이기는 바람에 아, 겨우 조금 이제 저희도 그 경기를 밤새도록 중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요. 그때 5시 20분에 딱 바뀔 때 그걸 제가 그때 전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예. 일어나 가지고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밤에 일찍 자버렸어요. 저는 다 그거 보고서. 그러시구나. 그걸 뭘 보냐. 그러고 자버렸는데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막 음. 흥분해 가지고 3시부터 막 흥분해 가지고 드라마, 각본 없는 네.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리뷰를 하겠다. 대선에 대해서 리뷰하고 네. 비대 그 지선 기간 동안에 비대위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저도 거기에 저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래도 중요한 액터는 아니지만 피중요한 액터 비대위에 엄청나게 당한 네. 비대위의 갑질에 엄청나게 당하면서 속을 끓였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겠다고 제가 뭐 미리 예고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 막상 선거가 끝나자마자 리뷰할 틈을 안 주더라고요. 이 뭐 정신없이 날뛰는 네. 정치 현안도 많고. 정치 현안도 많을 뿐더러 민주당 안에서의 네. 그 여러 가지 뭐 저는 뭐냐면은 그냥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네. 소음에 제가 또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넣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일부러 여기저기 저기 해도 일부 나가서 조금 입을 담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좀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이제 8월 8 프로스펙트가 조금 전당대. 이제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오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떨어진 시점에 와서 네. 더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등등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한 계시는데요. 8월 중순 저는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제 메인 캐릭터는 작가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제가 4월 달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저작으로 돌입했거든요. 근데 네. 작년에는 이제 대선에 도움되는 저작을 쓰는 거로 해서 김진애 상식의 힘을 내는 그렇습니다. 거에다가 힘을 썼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제가 3년 전에 네. 거의 90% 완료하고 못 낸 책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무슨 책이에요? 책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책이에요. 여행책. 그래서 여행 책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는 여행에 대해서 몰라 또 오미크론 변이가 또 들어와서 어떨지 모르지만 여행 책 얘기 내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맞아요. 또 잘 팔려니까 훨씬 떠나고 더 싶은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네. 우리의 이제 이 여행 근육이 불끈불끈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그거 지금 마무리하고 그거 외에도 또 책 쓰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어휴, 작가로서 왕성한 저는 활동을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동안에 사실 네. 책을 못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저기 해야죠. 아, 그러니까 항상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좀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대선 지선 리뷰를 뭐 하시려다가 안 했다라고 했는데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대선 뭐 지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벌써 민주연구원에서도 네. 대선 평가가 나왔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삼선, 재선 무슨 뭐 개파들에서도 뭐가 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평가가 제가 이제 꽤 깝깝한 건 뭐냐 하면은 그 평가가 좀 객관적인 평가나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어떤 시나리오로 보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시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0.73% 굉장히 박빙으로 졌고 네. 이게 마지막에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이것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떤 역작용을 또 순작용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0.73%로 졌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를 잘한 거로 보느냐 오히려 잘못한 거로 보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해석이 또 저는 그거를 지금 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평가로 보이더라. 아. 그게 너무 나는 그러니까 아. 말하자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지금 뭐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느냐, 네. 이재명 이제 의원이 음. 대표 후보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당권 그러니까 도전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거꾸로 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작전으로 하는 거로 다 보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은 굉장히 했어요. 음. 저는 뭐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벌써 대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네. 지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후보하고의 토론에서도 그런 이제 질문들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0.73% 차이까지 좁힐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로 봅니다. 그 개인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네.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잘못했다. 음. 첫 번째는 하여튼 그게 이제 당의 문제라는 건데 선대위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당하고 후보하고 선대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들어갈 수 없게 그러니까 그 사이 그거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제일 잘못한 게 저는 송영길 당대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송영길 당대표가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못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당시에도 제가 송영길 대표를 비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첫 번째다. 선대위가 제대로 구실을 선대위 못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었으면 하고 끈질기게 했었으면 좋았던 아젠다가 첫 번째가 네. 기득권 카르텔과의 이제는 결별. 이제 결별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된다. 아. 그건 뭐냐면 윤석열 이후에 말하자면 네. 검사와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이익을 똘똘 지키려고 하는 뭉쳐있는 55 클럽 그런 이쪽에 집단. 하는 기득권. 네. 그러면 그거를 하려 그러면 또 하나가 정치 교체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득권을 우리는 결별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뭐 솔직히 그 뭐 열심히 저쪽하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도 어느 만큼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체제하고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기득권 해체를 해야 되는 거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기득권도 해체를 해야 된다. 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성에 관련된 거였어요. 아, 그거 왜냐하면 맞아요. 강조하셨죠. 여성 이슈를 처음부터 훨씬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 그거를 그게 늦게 발동된 물론 이제 그때는 안철수 변수나 이런 것 때문에 발동이 됐지만 그리고 네. 오히려 선거 이후에 발동이 됐지만 여성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지난 선거만큼 여성들이 유권자들이 분노에 차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단했죠. 아니 우리 이슈가 네.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지는 거 처음 본다. 아니 여성가족부가 잘못은 했긴 했겠지. 뭔가 잘못 안 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딱 한 줄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러고 나올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다뤄야 돼. 우리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빨리 표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좀 너무 늦게 가동을 시켰다. 요거 세 가지를 저는 전략적인 굉장히 미스. 크게 봐요. 아젠다 세팅에서 네. 그걸 잘못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거를 아젠다 세팅을 제대로 못하게 했던 게 누구냐? 누굽니까? 저는 그건 당의 선대위라고 봅니다. 당의 그런 선대위나 부분을 이런 좀 것들이 빨리 캐치해가지고 아니 치고 나갔어야 왜냐면요.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지지자나 우리가 뽑았으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은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형 가만히 가라앉아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조용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네. 좀 개혁적이고 능동적이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재명을 뽑은 거.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리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또 피로감이나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보완할 조금 점도 있고. 대안으로서 좀 다른 캐릭터를 가야 되겠다. 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양극화나 이런 문제에 대한 뭐 억강부약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긴 했지만 네. 그 강한 양극화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 기득권 카르텔을 깨겠다라고 하는 이런 네. 것들을 막 치고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군다나
두 번째 그 민주당 안에 카르텔 깨겠다. 네. 그래서 삼선 뭐 아, 제가 맞아요. 저거 하는 그 거라든가 얘기를 뭐 이거 하다가. 하는 거 하니까 그거 너무 늦게 나왔어요. 거의 네. 거의 김동연 후보하고 마지막에 맞아요. 해가지고 나왔고 너무 늦게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후속타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뭐 송영길 당대표 혼자 자기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파급력이 했으니까. 작았다. 그러니까는 파급력이 굉장히 작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저는 여성 의원들 조금 이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좋죠. 그뭐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자기네들 부분이 자리에 있어요.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네. 거예요. 그때 그게 이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굉장히 대중들이 더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에다 그거를 막 받쳐줄 수 있는 게 여성이었는데 네. 여성이 너무 끝에 모빌라이즈가 됐죠. 그래서 아, 그래서 그게 난 뭐냐면 근데 저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선대위에 이른바 중도 타령하는 사람들 저는 수박이라는 말 안 씁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안 쓰고 항상 안 써요. 저는 그런 네. 말을 쓰는 걸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중도 지향적인 사람들. 그런데 중도 지향 저도 항상 저는 중도에 어필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 자신을 평가를 할 때는 저는 개혁적이지만 중도에 어필을 한다. 왜냐하면 제가 실용적이고 네. 판단이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끌어내렸다. 당내에서. 왜냐하면 저는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오늘 실명정 거론하겠습니다. 네. 제가 송영길 대표는 이미 제가 한번 비판을 네, 했으니까 비판했고. 송영길 대표는 구도를 제대로 못 짜줬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처음부터 그때도 여성 공동선대위원장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괜히 설화 만들고 네. 뭐 송영길 대표님도 당시에도 좀 옛날식 올드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쉬운 해요.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때 그거 자꾸 제가 얘기할 때 그런 큰 아젠다를 끌고 갈 때 그거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예컨대 강원식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요? 그냥 말해 선거 전략위원장인가 뭔가 그랬던 그랬을 걸로 거예요. 기억하는데, 당직을 아니 선대위에서 맡았죠? 저렇게 무슨 선거 전략을 저렇게 못 짜냐. 그다음에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후보에 맞춰서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뭐 거기에다가 이른바 왜냐하면 이제 이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깝깝했는데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 있잖아요. 네. 특히 보수 언론들 그리고 특히 방송 미디어 언론들 그쪽을 못 잡았잖아요. 아, 그거는 민주당이 게을러서 못 그래요? 잡았거든요. 음. 그때 당시에 방송본부장 누구였습니까? 박강원 아니었나요? 아. 박강원 그 양반이 저거 그랬던 것 미디어 같기도 하고. 예. 미디어 단장을 팀장인데 뭐 맡았던 거는 제가 근데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왜냐하면 나가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스피커들을 통해 가지고 네. 정책 논쟁을 해주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난 이런 선거 처음 봐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당에서 얼마나 제대로 못했느냐. 그때 공보단장이었네, 박광호. 맞아요, 공보단장. 네, 기억납니다. 공보단장이 주로 방송하고 관련되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하나도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게 좀 그리고 뭐 아쉽다. 그분들이 다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내가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해서뿐만이 아니라 네. 온날 성품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막 신사답고 좀 중도를 온화하고 지향하는. 뭐 또 여당스러워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음. 품격이 있는 거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미디어에서는 마지막에 그 3번의 토론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직접 대선 토론한 거 외에는. 개인기 그러니까 돌파 빼고는 없었다. 당에서 도움을 준 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그때도 얘기했는데 진작 우상호 네. 전략 총괄 본부장이 그냥 전체 네. 선거 총괄 본부장을 나중에 발탁을 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2, 3주 전에. 근데 그것도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송영길 대표가 판단 미스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줬어야 돼요. 진짜. 사령탑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늦게 지금 너무 세워졌다. 늦게 저기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당이 못한 게 훨씬 더 많다.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한 거는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발견이나 네. 이런 것들을 한 게 바로 그것들을 나타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대선 이제 정리해보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하고 네. 그다음에 PD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네. 몰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네. 제가 어저께 송영길 후보님하고 아침에 조찬을 아, 하면서 그러셨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세요? 송영길 후보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존경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앞에서는 바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이렇게 비판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10년 전에 이미 현실 정치는 떠났던 사람이에요. 네. 이미 저는 10년 전에 2012년에 18 18대를 떠나면서 완전히 떠났는데 우연하게 그냥 2년 전에 열린민주당에서 1번으로 발탁이 돼서 1위를 하셨습니다. 국민으로 추천을 해서 올라왔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장만큼은 제가 항상 하고 싶어 하던 맞아요. 거고 제가 예, 잘한다고 생각을 할 도전을 거기 계속 때문에 하셨으니까. 작년에 도전하고 올해 하는 게 저는 다 풀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비우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어컨을, 김진애 에어컨을. 누구를 뭐 저 누구 편이라고 막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좋습니다. 예. 이 국민을 바라보고 당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미래님이 김진애 화이팅 진보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